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이번 재보선 영입인재 1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진 변호사님이시고요. 울산 갑구에 출마 도전장을 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마이크가 너무 먼가요? 예, 네, 좀 좀 가까이 땡겨서. 앉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전 변호사님은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이 저분 누구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저희 애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 그리고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전태진 변호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간단히 말씀을 주셔가지고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막 포부를 밝히시는데 그럼 기자님께서 거기까지는 질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두는 좀 짧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연락을 받으신 겁니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좀 밝히기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 민주당 측에서 그 연락이 와서 이제 울산 남구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인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 인재 그리고 좀 젊고 참신한 새로운 좀 인재이면 좋겠다. 그런데 전태진 전 변호사가 거기에 좀 부합하는 것 같다. 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좀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언제쯤 연락 받으셨어요? 구체적 시점도 좀 밝히기가 어려우세요? 길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고 이제 어쨌든 전략공관위가 뜨고 그 다음에 나온 거다. 원래 울산이 고향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울산에 태어났고요. 남구갑이 울산 남구갑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 진학 전까지 살았고요.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도 거기서 다니고. 유치원도 거기서 다니시고. 전부 학교를 거기서 다녔고 살기도 전부 거기서 살았습니다. 딱 남구갑 거기. 부모님도 일대에서.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이 지금 울산에 살고 계시고 형제 자매들도 저기 울산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울산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그 전공이 정치학이다 보니까 정치에 좀 관심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변호사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 업무도 이제 업무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이제 좀 어떤 공익적 영역에서 좀 활동하고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있었고요. 또 제 고향 울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여러 무슨 변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역할을 하셨다고. 그때는 이제 정부 부처들 자문을 많이 했고요. 제가 그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한 게 그 법무부인 정세라는 곳, 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님 아시죠? 그분하고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설립한데인데 제가 첫 그 변호사 활동한 첫 직장이 법무부인 정세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법무법인에 입사해서 한상혁 변호사님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됐고요. 제가 맡은 첫 번째 사건의 의뢰인이 노무현 대통령님 사건이었습니다. 댓글창에 노무현 변호사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맡은 사건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직 대통령님의 그 사건만. 그래서 이번에 참 울산 남구갑이 또 어떤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좀 틀을 깨야 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들이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번에 또 선거에 출마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책 제목처럼 정말 좀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저 나름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울산이라는 곳은 민주당에게 그닥 이렇게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험지. 사실은 직전 총선에서도 전운수 후보가 패하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호 의원이 승리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선거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정이 발표되고 이제 지금 울산을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울산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예전과 다르게 지금 울산의 어떤 민심이나 정서도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국정 운영 철학이 철저히 민생 실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들이 울산 시민들께도 정말 많이 공감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울산의 어떤 정서라든지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의 현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울산하면 이제 뭐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어떤 그런 상징적인 도시인데 울산의 산업화 역사 길다 보니까 그 울산의 산업도 노후화되고 도시도 노후화되고 지금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 그런 인구 유출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안들을 해결을 해 나가려면 정부의 어떤 그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제 그 만약 이제 그 울산 시민 남구갑의 대표가 정말 국회에 가서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면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싸움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말 협력해서 울산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일꾼을 좀 뽑아달라 이렇게 울산 시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설득하면은 또 좋은 선택, 선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민들을 좀 만나보셨어요? 예, 많이 어떤 만났습니다. 반응이든가요? 일단 저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 반갑다 또 네. 걱정하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만큼 또 울산 정치를 좀 바꿀 계기다. 울산이 정말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 그중에 특히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꼭 이겨달라 이렇게 많이 응원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예. 어떤 정치를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가 이제 울산 당선이 되면 울산 남구갑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울산의 어떤 지금 산적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자문을 하면서 터득한 그런 경험과 능력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중앙 정부와 울산을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싶고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싸우고 대립하는 정치, 차이를 부각시키는 정치보다는 어떤 공통점을 찾고 거기서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인의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지난주 이제 갤럽 조사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를 찍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교롭게도 또 야당 심판론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이재명 정부 1년이기 때문에 평가 성격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론이다. 국민의힘 회초리 세게 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이제 종합되는데 실제 울산에서는 뭐 그런 여론이 좀 형성이 되는지 여기도 이제 차이를 부각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해야 되는 정치 환경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시민들도 분들도 지금 이제 뭐 그쪽에서도 국민의힘 쪽 특히 남구 쪽은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많이 당선되고 활동하셨는데 뭐 그분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가서 계속 정부와 싸우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투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어떤 울산 시민들에게 삶에 필요한 그리고 울산의 발전에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예산과 지원을 따오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과방위에서 여러 가지 하여간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어서 유명세는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상대 후보.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전태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인이고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낮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건데 이를테면 전태진 변호사님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뭐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아까 이제 울산의 산업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도시도 노후화돼 있고 무엇보다 인구 유출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울산을 이제 과거에
울산의 과거의 영화를 누리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주된 고민이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김태규 후보하고의 어떤 차별점, 특장점 이런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김태규 위원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뭐 여러 번 그 전에 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아시고 있듯이 그 김태규 위원장님이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 전 위원장과 함께 어떤 방송 장악도 시도도 많이 하셨고 또 뭐 국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부적절한 언행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비판하고 뭐 그런 좀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있어서는 울산 시민이 울산 남구갑이 아무리 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합리적인 보수, 좀 중도적인 보수 분들은 좀 지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훌륭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국회에 진출을 하면 뭐 정말 어떤 대정부 투쟁에 거의 선봉에 서서 싸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랑 사사건건 싸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 달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싸우는 관계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주겠습니까? 뭐 일단 그래서 울산에 정말 필요한 어떤 그 활동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정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정부기관, 국가기관 자문을 다양하게 하면서 폭넓은 경험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10분 활용을 해서 정말 진정 울산에 필요한 울산 발전에 필요한 울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울산 시민들께도 시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우 의원 지역구였는데요. 김상우 의원하고는 어떻게 뭐 안면이 좀 있으십니까? 거기도 좀 친하십니까? 김태규 후보하고도 친하십니까? 김상우 의원하고도 친하십니까? 김태규 위원장님하고도 뭐 친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은 이제 그 고교 동문이 선후배고 또 이제 법조 동문회가 또 있습니다. 학성고등학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몇 차례 뵀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얘기 나누고 뭐 그러는 사이고 김상우 의원님은 인재영이 요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몰랐고요. 그런데 뭐 그때 인재 영입할 때 김상우 의원님이 저에게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이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좋게 생각한다. 우리 둘이 같이 손잡고 울산의 발전, 울산의 변화를 함께 이뤄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상우 의원이 본인도 몰랐다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물론 뭐 사전에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그 지역에 누가 준비 중이다라고 꼭 얘기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정 정도의 라포가 있는 것이 훨씬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김상우 의원이 좀 도와줍니까? 이제 자기 선거도 바쁘죠 지금 단일화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뭐 경위를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이제 공천이 확정됐고 그리고 김상우 의원님은 울산시장 후보, 저는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로서 뭐 일종의 러닝메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손잡고 같이 열심히 뛰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두 선거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열심히 협력하고 같이 뛸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은 그 이번 선거 초반에 직접 울산 현장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유니스트가 덩그머니 이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이 어떤데 저희가 이제 쭉쭉 다녀봤는데 종합해 보면 일단 그 문화나 교육이나 뭐 이런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나 이런 걸 하려면 뭐 부산이나 인근의 다른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교육 환경도 좀 열악해서 아이들 이제 교육할 때는 또 이제 다른 도시를 이제 선택하고 또 임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청년들이 울산에 남기보다는 이제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울산 시민들 만나 뵈었을 때도 시민들께서도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한 공약들은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울산하면 뭐 공장이나 회사도 많고 네. 뭐 평균 소득도 높고 네.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우리 그 산업이라든지 도시에 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뭐 문화라든지 인프라 시설들이 부족하고 해서 젊은층들이 또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산업의 어떤 구조 재편, 네. 뭐 AI라든지 AX 시대에 맞춰서 그런 산업의 구조 재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를 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오래된 주택 지구가 또 많은 상당히 많은 곳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안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당과 또 협력해서 지금 좋은 공약, 정말 울산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좋은 공약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준비된 그런 공약이라든지 이런 뭐 것들을 하나라도 좀 공개를 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오늘 오신 김에 울산에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뭐 준비된 공약 하나라도 설명을 좀 주시면 그러면 좀 애청자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또 지역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조금 너무 지역에 특수화된 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 남구갑의 아주 중요한 현안이 그 이제 울산 남구갑을 간통하는 트램. 예, 지금 이제 꼭 착공 예정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좀 앞으로 더 이제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뭐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또 울산의 그 군부지가 상당히 이제 울산 남구갑 중심부에 큰 부지가 있습니다. 군 부지가 이제 이전을 하기로 확정은 됐는데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이 또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를 이제 좀 그 어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시민들에게 전부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AI라든지 AX와 좀 걸맞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육 문화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일테면 어떤 교육 문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울산에서 뭐 유치원부터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학 이후에는 서울에 계셨겠지만 내 고향 울산이 사실 교육 문화적으로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정치하는 동안에 울산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은 좀 만들어 놓고 싶다라는 꿈이나 비전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울산의 현안 지금 문제점하고 뭐 다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의 구조 재편을 해야 되고 도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AI라든지 AX 시대에 맞는 산업의 구조 재편과 그 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서 향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활동하고도 접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좀 구상하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시설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취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 지역에 가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제가 물론 이제 주말이어서 주말의 특징인가? 근데 주말에도 서울은 부쩍부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서울도 뭐 이제 뭐 성수동이나 뭐 이렇게 핫플이라고 알려진 그런 지역은 뭐 막 이제 북적북적하고 또 동네는 조용조용하지만 이제 창원에 갔을 때도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유로워서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까지 조용해서 도시 발전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울산에 최근에 내려가서 좀 깜짝 놀란 게 그 울산 남구 그 갑에 그 무고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가 이제 울산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대학교 앞이 이제 길을 건너서 작은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면 앞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작은 또 사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원래 이제 별칭이 바보사거리입니다. 그래요? 왜 바보사거리냐 하면 이제 거기 딱 들어가면 딱 그 양쪽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음식점이 가게들이 쫙 펼쳐져서 어딜 가지라고 두리번거리게 된다 해서 이제 바보사거리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예전에는 붐비고 이렇게 저 젊은 이제
세대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제 놀고 그렇게 그런 곳인데 이번에 갔는데 거기 가게의 상당 부분이 다 폐업이나 휴점 상태고요. 거기 인적이 많이 줄어든 대구 동성로하고 비슷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놀랐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지역 상권의 어떤 침체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유출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상권을 좀 활성화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시설이나 그리고 젊은 세대들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어떤 산업 시설, 경제 시설 기반들을 좀 많이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지금 사실 그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게 굉장히 이제 큰 현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 이제 광주 전남은 통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1년에 5조씩 20조가 지역에 내려가기로 되어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면 하여간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 아니 중앙정부에서 5조씩 준다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이거부터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 연대해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건데 실제 지금 각 후보들 뭐 부산의 전재수 후보 또 울산의 김상욱 후보 그리고 이제 경남지사 뛰고 있는 김경수 후보 이제 세 분은 협력해서 반드시 이거 부울경 메가시티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고 또 근데 일부 지역 여론 가운데는 합치는 게 꼭 좋은 거냐? 왜냐하면 울산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 그 울산이 그래도 초반에 그 예전에 이제 뭐 부산처럼 뭐 그렇게 개념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울산 고유의 특장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통합에 부정적이다 또 이런 여론이 있어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이게 상당히 어렵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원칙론적 차원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그 통합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적인 면들 아무래도 이제 통합하게 되면 행정이 통합되고 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합될 수 있는데 울산 지역 주민분들이 그런 걸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울산 인구가 작다 보니까 뭐 100만은 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울산의 어떤 산업적 경제적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요. 제가 그런 의견들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입장은 조만간 제가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입장 정리는 안 되죠? 공약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아직 지금 인재영입 된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여쭤봤군요. 제가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만간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좀 더 완성된 공약, 구체적인 내용을 들고 와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울산의 이제 특수성, 근데 그 지역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내 어떤 고향의 특수성이나 뭐 이런 게 고유성 이런 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아니다 기왕에 가는 거 크게 합쳐가지고 함께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양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는 이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 뭐 들으신 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게 없고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초선으로 하게 되시는 건데요. 스스로 생각할 때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울산 현지에 어떤 민심의 변화가 있고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높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울산의 어떤 변화, 정치의 변화 이거에 대한 또 갈망도 큰 상황이고 하지만 또 워낙 그동안 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뭐 선거인 것은 사실이고요. 남구에서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남구갑 지역구 설립 이래로 신설 이래로. 만약에 전태진 변호사님이 당선되시면
그 역사를 처음 만드신 거가 되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와, 네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싸움은 맞고요. 저도 또 출발도 또 늦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만큼 또 열심히 각오로 열심히 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울산 시민분들께 정말 중앙과 울산을 잇는 네. 그런 어떤 일꾼, 그 울산에 정말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얻어올 수 있는 일꾼 이런 네. 점들을 많이 호소하면 울산 시민 남구갑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 활동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그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시다시피 온 여러 가지 정부 부처를 다 두루두루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데를 가더라도 제가 뭐 열심히 잘할 자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대통령 비서실, 방송통신위원회,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경찰청, 소위 이제 주요한 국가기관의 법률자문 소송 다 맡아서 해보셨는데 네네. 이 중에 제가 딱 보니까 뭐 그 운영위, 과방위, 산자위, 국토위, 기후위, 그 다음에 행안위 이렇게 쭉 있는데 웬만한 상임위는 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 뭐 당선돼야죠. 지금 당선된 이유는 지금 생각하지 오로지 지금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까만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는 한국 정치의 어떤 지역주의의 낡은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이고 울산에 있어서는 울산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골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낡은 지역주의라든지 이념에 기반하지 않고 정말 민생과 실용에 기반해서 그런 울산 시민의 삶을 바꾸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당선이 돼야 되고요. 정말 그 어려운 현지에서의 싸움인 만큼 제가 정말 최대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꼭 승리하고 또 한국 정치와 울산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